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고 이렇게 많은 실수들이 최근에 있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화면 보시면요. 다 있는 것처럼 이제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전사자 유해 송환 비행기도 바꿔치기 한 적 있고, 라오스 순방 공식 환송식에서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앞서 이동한, 그것도 의전상 있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에 대통령 전용기에 그것도 태극기 거꾸로 부착했죠. 한 스페인 전략대화석상에서 태극기가 손상된 채 개항이 됐어요. 말레이시아 순방 당시 인도네시아 인사말 이것도 참. 그만하시죠. 그만할까요? 네, 그만하시죠. 벨기에 외교부 아무튼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네. 보시긴 어려운데 국회에 왔더니 계급장 띄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급장 띄고 토론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간 느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세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다. 삼무 일유의 외교가 아니겠느냐. 그럼 없는 것이 뭐냐? 우선 전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당당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보입니다. 북한이 보입니다. 전략이 없고 실력이 없고 당당함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 사고를 우리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게 첫 번째 외교 사고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이제 실력이 없다는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고라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벌어지게 돼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큐어백이라고 하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CEO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예. 연락을 해서 큰 성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큐어백의 코로나 백신이 예방 효과가 미달된다고 하는 의료계의 발표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하루 뒤에 이런 발표가 날 거라는 평가 없이 만난 건가? 파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국민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 백신 제조 회사들 CEO가 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미국에 갔었을 때 파이저의 CEO하고 전화를 해서 1,000만 회 이상의 1억 회 이상이네요. 1억 회 정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보도가 났고 그 이후에 숫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파이자 회사의 CEO하고 연락을 해서 상당히 백신을 확보했다는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실 큐어백이라는 회사는 아무도 모르죠. 그 CEO랑 만나서 성과가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직 그 백신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발표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정상 외교를 준비하면 이게 대통령을 이런 지경에 빠뜨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홀대하고 있는 시스템을 잘 가동하지 않고 정치에 치중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어떤 조그만한 자기네들끼리만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견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 시스템, 외교 실력이 문재인 정부 외교에 투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또 여기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조태용 의원님께서는 의전장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전이라든가 정상회담 준비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유력한 회사들 다 존재하고 거기에 네. 백신들이 더 입증이 됐는데 저도 몰랐어요. 큐어백이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할 때 철저한 검토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걸 또 그 과정에서는 또 엄청나게 홍보했었잖아요. 네. 정말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실력이 없다는 게 그대로 입증됐네요. 실력은 없는데 욕심은 많습니다. 욕심이 또 있으니까. G7 정상회의 예. 사진 파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 G7 정상회의에 7나라가 모이는데 그게 4나라를 더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당히 초청을 받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이걸 쭉 굳혀서 가야 될 일인데
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통령이 사진의 중간에 있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멀쩡한 정상회담 사진을 잘라서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그 사진에서 빼놨다가 우리 국민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걸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좀 얕은 수를 썼습니다. 그 실력은 없는데 욕심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다시 돌아와서 의원님 외교관 생활 거의 한 30여 년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 몇 년 하셨어요? 38년 38년. 했습니다. 와, 나라를 위해서 38년이나 봉사하셨는데 그런 그 과정에서 사진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중앙에 배치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죠. 없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청와대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바로 제일 앞줄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간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전장을 했던 경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하는 거는 몇 가지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정상의 재임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잘 맞지 않으니까 보리스 존슨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을 구분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좀 우대하고 국가원수가 따로 있는 행정수반이 총리는 조금 그 뒤로 놓는. 왜 이렇게 놨을까? 이렇게 놓는 것도 국제적으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제일 뒷줄에 가서 제일 구석에 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맞지 않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앞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을 구분한 게 아니겠느냐. 예. 하지만 같은 국가원수인 경우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으로 오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나쁠 게 없는데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서 전문가들 들으면 웃을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곤란하고요. 게다가 그걸 갖다 또 뭐 증명하기 위해서 남의 멀쩡한 대통령 하나를 잘라내서 사진을 이렇게 조작하는 이런 건 참 사실 국제적으로 알려질까 봐 걱정입니다. 예, 정말 국제적으로 알려질까 봐 걱정이라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취재 기자가 확인했더라고요. 그쪽에 문의를 했대요. 왜 그렇게 배치했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반보단 국가원수를 앞에 배치했고 오래된 순서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쪽으로 와 있을 뿐인데 그거를 마치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들어서 이거 타임지 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포장만 해서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돼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국기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비슷합니다.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하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 거 하고 네. 노란색, 까만색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좀 너무나 뭐랄까 기초적인 면에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컨대 또 P4G 정상회의에서 한강이 아니고 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줌아웃하는 영상을 모두의 저희 대표 영상으로 배치를 했다. 물어보니까 행사하기 사흘 전에, 그러니까 행사를 30일인가 했는데 27, 28, 29 연이어서 3번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을 할 때 대체로 뭐 한 20명 정도는 들어와서 보게 되니까 다 봤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느냐. 좀 군기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예. 왜 그럴까? 저는 사실은 좀 외교부를 포함해서 특히 청와대 행사팀이 남은 기간이라도 이런 기초적인 어떤 실수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되는 때인 것이죠. 그래서 예. 중요한 부분이 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없던 일들입니다. 예. 유독 이번 정부에서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예.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조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애정이 저는 또 느껴집니다. 잘못하고 있는 외교부와 이런 의전을 비판하시면서도 왜 그럴까 하는 그 외교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셔서 참 좋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오래 근무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해 주신 내용은 없는데 질문을 해 주신 게 있어요. 이 노타이 의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타이로 왔다. 이거 미리 드레스 코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죠. 어떤 예. 행사든 초청장을 다 예컨대 이제 제가 국빈 방문으로 가는 대통령이다 하면은 그러면 제가 당연히 정상 만찬에 가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격식을 갖춰서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초청장의 오른쪽 밑에 귀퉁이에 예. 드레스 코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뭐 포멀이라고 쓰면은 정장을 하고 오라는 뜻이고 네. 또 비즈니스 어타이라는 말도 정장이라는 뜻이 되고요. 뭐가 썼든 그럼 이제 정장을 하고 가면 됩니다. 넥타이를 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데 캐주얼이나 그렇죠. 스마트 캐주얼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아니면 인포멀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스마트 캐주얼이나 캐주얼 그리고 인포멀의 경우에는 대체로 넥타이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의전팀에서 대통령을 모신다고 하는 그 책임의 막중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확인하죠. 주최 측에 보통 연락을 해서 초청장이 오더라도 한 번은 더 초청장에는 확인해요. 인포멀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예컨대 콤비 상하이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사실은 조금 더 애매하면은 조금 더 민감하면은 다른 정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입고 오느냐도 그렇죠. 확인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됐는데 뭐 정상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왔으면 하는 드레스 코드가 오더라도 본인이 넥타이를 매겠다고 하면 아무도 말릴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관례는 사실은 드레스 업 하는 경우는 그렇게 실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 내가 넥타이를 매고 한 실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행사에 대한 존중이니까 굳이 그게 뭐 잘못됐다고 상대방이 의아하게 생각할 건 없죠. 물론 이제 혼자서 넥타이를 매고 있으면 상당히 좀 어색하죠. 어색하고 거북합니다. 그 자리에서 풀러서 보좌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더 사고는 드레스 다운이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와야 되는데 혼자서 셔츠 바람으로 갔다. 이건 사고거든요. 사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도 사실 대한민국은 꽤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는 난 우리 정상이 이렇게 옷을 잘못 입고 가서 사고 났던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따져보고 또 밑에서 실무적으로 챙기고 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드레스 업도 아니고 드레스 다운 사고가 났다니까 저로서는 정말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아, 너무 좀 야단인 거예요. 그래요. 네, 좀 어떻게 겸손한 보면 뭐 표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냥 기초 체력에 관한 일이죠. 고등학교 학생으로 치자면 그냥 수능 시험장에 시간 맞춰서 가는 정도의 일인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 고사장에 자기가 갈 때 가서 앉아 있어야죠. 그래야 시험을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때 국제사에서 서툴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 경쟁이 낮았을 때도 이런 실수는 사실 제가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됐을까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생각하면 실수한 외교부나 청와대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안 좋을 텐데 제가 굳이 알아보기가 좀 그래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 근데 지금 외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국방 쪽에서도 자꾸 군기가 빠져서 사고가 자꾸 난다, 경계에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외교안보 쪽에서 이런 실수가 많은 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외교안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이라든가 그 엄중성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선 자연스럽게 사고가 나지 않나. 아무튼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숨 쉬는데 산소 농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엔 사망합니다. 나라가 외교안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자꾸 이런 실수가 반복될 때 한 번의 충격이 대한민국 운명에 커다랗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전 실수라고 하는 것도 나라의 국격에 관련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의전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실수가 이런 정도, 정책이 이 정도로 관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서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좀 되죠.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예.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그 피포지 회의에서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평양 능라도가 중심이 돼서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모든 일을 다 해보셔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또 여쭤보는데요. 네. 그 하여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3번, 4번 점검을 해도 실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도둑이 들라고 하면은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년에 2차례, 3차례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어딜 갔는데 사고가 2-3개가 생겼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가볍게 넘길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던 거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실수가 생길 때는 이럴 때 주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을 때 실수가 많이 생겨요. 이게 내가 뚫리면 끝이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하면 실수가 적게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예컨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실무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실무자들의 그 주인의식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 주인의식이 약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밤을 꼬박 새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볼 때 이게 찍어 누르거나 야단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내가 뚫리면 잘못된다라고 하는 보면 책임감. 저는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올 때 실수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P4G 정상회에서 이 동영상 사건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구조적으로 볼 때는 실무자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이 좀 해이해졌을 때 이런 사고가 나죠. 20명이 사흘 동안 3차례나 예행 연습하면서 이걸 다 봤을 텐데 왜 어떻게 한 사람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 동영상이 뭐 위에서 지시 때문에 들어간 동영상이고 내가 뭐 의견을 내더라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실무자들이 어떤 그 주인의식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또 하나는 이번 사건이 난 다음에 아주 이례적으로 외교장관이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이제 외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하면서 이겁니다. 그 홍보회사 맨 끝에 재하청을 받았던 홍보회사가 잘못한 것이다. 홍보회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담당했던 외교부의 기획단에 있는 우리 담당자들이 잘못했다.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지를 검토하겠다. 세 번째는 청와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정말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져주면 결국 다치는 사람들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인 게 너무나도 잘 보여지네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예.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화면에 이제 이거 사고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고 이렇게 많은 실수들이 최근에 있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화면 보시면요. 다 있는 것처럼 이제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전사자 유해 송환 비행기도 바꿔치기 한 적 있고 라오스 순방 공식 환송식에서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앞서 이동한 그것도 의전상 있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또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당시에 대통령 전용기에 그것도 태극기 거꾸로 부착했죠. 한 스페인 전략대화석상에서 태극기가 손상된 채 개항이 됐어요. 말레이시아 순방 당시 인도네시아 인사말 이것도 참 그만하시죠. 그만할까요? 네, 그만하시죠. 벨기에 외교부 아무튼요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꼼꼼히 준비해 주신 우리 조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한두 번 하면은 실수지만 3번 이상 하면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의원님께서 실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도 안타깝지만 저도 외교부에 근무해서 사랑하지만 진짜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정말로 이렇게 보면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사명감 갖고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선 그분들의 그러한 노고 정말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위로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이런 실수가 빈발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외교부, 특히 외교부 직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은 이런 실수는 대폭 감소될 거로 저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리 70년 1948년부터 시작해서 70년 이상 쌓아온 우리 외교의 실력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일시적인 현상 반드시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